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음력 1월 15일인 오늘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비는 갖가지 풍속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예로부터 어떤 음식을 먹으며 한 해를 시작했는지 환자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임상 영양사 두 분과 함께 보름 대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네. 영양사 김선이라고 합니다. 몇 년 차이신가요?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3년 반이면 네. 뭐 상당히 이제 병원에 익숙해져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연차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더 좀 연차가 떨어져 보이는데 선생님은.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신아름 영양사입니다. 저는 아직 1년 반이어서 아직 병아리 네. 영양사입니다. 사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임상 영양사가 되시려면 대학에서 이제 식품 영양학 학사를 다 받으신 분들. 네, 졸업을 하고 이제 관련 면허를 따면 이제 음. 영양사 자격증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단이나 그런 배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영양사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충 뭐 영양 그 구성하고 식단 짜고 네. 하는 그런 보통 저희가 학교 급식 네, 많이 연상을 맞습니다. 시키는데 임상 그 학교 급식 영양사들도 영양사라고 그러지 임상 영양사라고 하지 않는데 그 임상이라고 붙은 건 아마 병원에서 환자식을 이렇게 식단 구성을 하는 책임을 맡고 있어서 붙은 모양이죠. 맞습니다. 이제 식단 작성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질병 예방과 이제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영양 판정을 하고 또 상담을 가고 영양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환자가 조금 더 호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식약 동원이라고 이제 네, 음식과 맞습니다. 약이 똑같으니까 음식을 통해서도 입원 중에 환자들이 선생님들의 그 역할 수고와 역할 때문에 몸과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치유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입원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두 분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특히나 환자에게는 개인의 질환과 함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식단을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번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가지고 보름의 음식들이 좀 특별한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이어서 영양 상태가 많이 좀 불균형하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도 많고 평균 수명도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절기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 조상들이 그동안에 쭉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절기 음식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두 분 임상 영양사님이시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의 대표적인 음식을 보면은 그 가장 문제 떠오르니까 오곡밥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곡하면 5가지 음식인데 일단은 그 오곡밥의 유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날 이제 까마귀라고 하면 뭐 불운이나 기름을 나타내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옛날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까마귀가 비범하고 아주 긍정적인 동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까마귀가 이제 신라시대 소지왕의 때, 소지왕. 네, 소지왕 네. 때 저도 이제 한국 유산을 명모를 보고 왔습니다. 알려주고 예. 이제 소지왕이나 백성들 이런 거를 고마움을 느껴서 이제 그거를 기리고자 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오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소지왕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다가 그걸 까마귀가 일러줬다는 그런 이야기. 저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고전경시대회 이런 걸 하면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같은 걸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을 거기서 유래했다고 하다 보니까 오곡밥이 5오가 아니고 까마귀 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튼 뭐 까마귀 오든 5오든 그 뭐 아무튼 간에 오곡밥이 이제 몸에 좋아가지고 어쨌든 정월 대보름 대표 절기 음식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곡이 추가적으로 뭡니까? 추가적으로 네. 유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곡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곡밥을 만들어 먹었었고 이제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농사를 지은 곡식을 종류별로 넣어서 오곡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농사를 네. 지은 그 대표적인 곡물들로 밥을 다 지었군요. 네, 한 해 풍년을 갖다 기원하면서.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음. 옛날에는 그런 전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으면 행운이 따른다. 음. 이번에 좀 재밌는 게 그 오곡밥을 성이 다른 세 집안에서 같이 먹으면 운이 좋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 집 이상이 모여서 성이 다른 세 집 이상이 모여서 같이 먹으면 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먹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서 보셨습니까? 얘기를 들었습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연식이 있는 만큼 제가 직접 그걸 겪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네요. 정월 대보름 되면은 네. 복조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복조리를 가지고 보통 그때는 뭐 성이 다른 세 집을 가기보다는 이웃에 세 집에 가서 이제 고루고루 밥을 그래도 오곡밥이 다 집집마다 달라요. 조금 잘 네. 사는 집은 약밥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집은 또 그난 찹쌀에다가 조죠 네. 노란 거 예. 차죠. 조밥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좀 잘하는 집은 아까 오곡으로 다 갖춰가지고 심지어 뭐 은행까지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집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밥에서 사실은 그 한 마을에 네. 그 좀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 표가 났었어요. 그렇지만은 밥은 세계 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웃 간에 좀 서먹서먹했던 것들도 그 정월 대보름은 밥을 얻으러 다니고 하는 그런 풍습이 마을 구성체를 갖다가 이렇게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맞아요. 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를 이제 저희 이웃 간에 정도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풍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소박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이제 뭐 소설 속에나 접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옆집에 그죠? 이제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니까요. 그럼요. 네. 예. 아무튼 네. 오곡, 금방 오곡에 대해서 오곡의 종류부터 한번 들어보고 각각 오곡이 갖고 있는 효능 이걸 이제 저희 임상 영양사분 두 분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오곡은 지방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오곡이라는 이름과 걸맞게 5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중에서는 찹쌀, 차조, 수수, 팥, 검장콩이 있습니다. 차조가 조금 저는 뭐 이렇게 그게 좀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차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차조는 쌀을 말씀드리는 건데 쌀 종류입니까? 네, 전부 다 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효능을 조금 알려드리면 찹쌀을 드시면 이제 소화가 잘 된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저희가 뭐 속이 안 좋으면 이제 찹쌀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출근하면서 밥을 드시는 분들 적으니까 찹쌀떡을 하나씩 이렇게 데워가지고 먹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게 다 소화 때문에. 효능에 관련돼서 네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찹쌀은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화가 잘 되는 역할을 하고 차조는 이제 쌀이 부족한 식이섬유와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팥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혹시 붓기가 많이 부으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팥이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팥은 또 뭐 악기를 쫓을 때 이렇게 팥이 맞아요. 붉었기 때문에 네. 예, 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거 많이 썼었죠. 네. 예. 아무튼 이제 그 오곡에는 제각각 다 풍부한 영양소가 있고 그 특히 이제 옛날 농경사회부터 이렇게 정월 대보름 절기 음식으로 오곡밥이 이어져 오는 이유는 그 부족했던 음식을 짧게나마
이 하루라도 이제 맞아요. 오곡밥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 식이약 동원이라고 예, 그 음식을 통해서 약처럼 이렇게 즐겨 먹는다는 맞아요. 데서 유래된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동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정월 대보름이 음력 1월 15일이니까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강한 약밥이라든가 잡곡밥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두 분이 이제 임상 영양사시니까, 저도 이 나이 때는 대개가 이렇게 건강을 고려해가지고 많이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간식을 먹어도 다 건강을 고려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견과류는 무조건 몸에 좋다. 특히 이제 저희들의 혈관 건강을 많이 걱정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특정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그걸 많이 섭취를 하고 그러면은 좀 몸에 안 좋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그렇죠. 특정 탄닌 성분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변비가 나온다든지 또 맞습니다. 어떤 거는 또 뭐 설사를 유발한다든지 네, 맞습니다. 예, 지방질 많은 거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곡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은 수수가 아까 산님 네, 수수. 때문에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음. 오곡밥을 드실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수수 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탄닌 성분이 있어서 햇살 지사제로 쓰이잖아요. 약간 그래서 떫은 맛이 나는구나. 아, 맞아요. 탄닌 약간 자체가 수수가. 뭐 녹차나 떫은 맛에 많이 음.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셨을 경우에 변비가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네. 아름 선생님? 네, 수수에는 아미그달린이라고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아미그달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좋게는 항암 효과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호흡곤란, 이제 현기증, 심하게 되면 혼수 상태까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정월 대보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월 대보름 음식 중에서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곡물은 무슨 곡물입니까? 일단 혹시 슈퍼푸드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슈퍼푸드는 대개 네. 이제 색깔 보면 보랏빛 색깔이 네, 아무래도 슈퍼푸드에는 약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검고 이제 붉은 계열의 예.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안토시아닌은 이제 오곡밥에 팥, 검정콩, 수수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런 게 이제 급격한 혈당을 상승하는 걸 막고 이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켜서 이제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오곡밥에 들어가는 그 5가지 곡물이 다들 저마다 이제 익힘 정도나 이런 것들도 다를 것 같고 네네. 보통 이제 순수 쌀만 가지고도 밥을 해도 삼층밥을 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요즘은 좋은 밥솥이 나와가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맞아요.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팥 같은 거는 또 뭐 삶아서 넣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기도 하고 네네. 함께 바로 끓이게 되면은 그게 설리고 가지고 밥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곡밥 만들기가 무척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일반 밥보다 훨씬 까다로운데요. 예. 네, 먼저 아름 선생님 밥을 잘하시나 봐. 아닙니다. 먼저 이제 오곡밥을 짓기 위해서는 예. 이제 잡곡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쌀이랑 같이 넣는데 쌀과 잡곡해서 7:3 비율로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잡곡은 미리 물에 불려주셔야 되고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3가지 포인트는 이제 저의 사수인 선희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은 말씀해 주실 거예요. 7대3 잡곡이 3이고 이제 네, 삽살이 맞아요. 7인데 네. 이 3 중에서도 이제 나머지 4곡을 이제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네. 말씀하셨던 팥을 따로 삶아야 되나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그건 아주 정확한 지식입니다. 이제 팥 같은 경우는 자체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2번을 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은 그대로 사용하여서 이제 그 물로 오곡밥을 짓는 거죠. 이 짓는 이유는 감칠맛을 훨씬 높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먹었을 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이제 오곡밥의 색깔이 약간 옅은 네. 보랏빛을 띠는 게 이유가 팥물로 팥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어렸을 네. 때 그러려니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가 마법을 부렸나 네.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네. 이제 밥을 할 때는 저희가 1대 1.2 비율로 사용해서 이제 밥을 짓는데 곡물 같은 경우는 곡식 자체에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 쓸 때 질게 된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1대 1 비율로 밥을 지으면 맛있는 오곡밥을 만들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맛있게 먹는 법. 그 밥이랑 오곡밥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많이 들어가지 않던가요? 밥보다 오곡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던가요? 아무래도 떡처럼 느껴지죠. 그 이유가 이제 약간의 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찹쌀기도 간을 첨가를 합니까? 네, 그럼요. 아, 그 식품이 갖고 있는 염분이 아니고. 네, 네. 아주 소량의 간을 첨부를 해서 음. 다소 뻑뻑할 수 있거나 너무 찰기가 음. 있는 부분을 살려주어서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약 만듭니다. 간을 안 하면은 섬섬하게 그냥 뭐 맛없는 음식으로 됩니까? 맛없진 않지만 이게 맛있게 또 건강에 몸 좋으니까 아주 소량의 소금만 음. 넣으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서 저도 네. 어렸을 때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밥을 얻어와가지고 네. 맛을 볼 때 다른 반찬 필요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그냥 간 약간은 이제 짭조름하다. 네. 예, 그런 게 그게 간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저도 그냥 밥을 먹었을 때는 되게 안 넘어가는데 오곡밥을 먹으니까 계속 밥만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소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지은 밥 냄새가 이제 코끝으로 슬슬 손님인 것 같습니다. 밥은 잘 됐을까요? 그러면은 네. 아까 뭐 오곡밥이야 뭐 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반찬 없이도 먹는다고 하지만 역시 이제 정을 대보면은 오곡밥을 한 끼 더 맛있게 먹으려면 또 나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묵나물이라고 옛날 하던데 묵은 나물 그러니까 봄철 제철에 난 걸 갖다가 캐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냥 말렸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표적인 묵나물 정을 대보름에 먹는 묵나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묵은 나물의 종류로는 호박꼬지, 가지, 버섯, 고사리, 도라지, 시래기, 박나물, 아주까리잎, 토란대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만 이렇게 먹는 이유는 겨울에 부족했던 식이섬유나 무기질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걸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챙기자라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요즘 사람들마다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은 생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네. 묵은 나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묵은 나물과 생나물 뭐 영양소가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생나물보다 묵은 나물이 영양분이 좀 더 농축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식이섬유나 칼슘, 칼륨이 생나물보다 6배에서 7배 정도가 더 높고 비타민C는 한 1.5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물을 말리는 과정에 수분이 달아나가지고 그만큼 응축이 돼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수분이 아무래도 날아가니까 안에 영양소도 더 농축되니까 생나물보다 이제 묵힌 나물이 그럼 좀 묵은 나물을 생나물보다 요리하기가 생나물은 그냥 뭐 대충 날 것으로 그냥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아니면 살짝 데쳐 가지고 또 버무려서 먹기도 할 텐데 그 과정이 좀 간단하지 않습니까? 묵나물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시래기 하나도 이렇게 삶아 가지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막 그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어때요? 묵은 나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제철에 수확을 해서 이제 말리고 묵혀놓은 나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질기는 식감을 좀 덜 하기 위해서는 물에 충분히 불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삶아서 이제 나물로 묻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곡밥에다가 묵은 나물까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늘 제 어머니도 이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눈을 딱 뜨면 동시에 어머니가 내미는 게 있습니다. 이거 깨물어. 부럼요. 그게 주로 땅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간혹 가다가 호두가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이제 구하기 쉬운 이 땅콩이 들어가 있는 강정
네. 이런 거라도 아. 뭔가를 깨물게 했거든요. 그게 뭐 간장이라도 드셨구나.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그거는 두 분께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네. 어쨌든 부름 이게 이제 오곡밥하고 묵은 나물 못지않게 이제 정월대보름의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름 깨기가. 그래서 두 분은 부름 깨기를 모르죠? 무슨 말인지를 아시나요? 저는 사실 몰랐었는데 네, 부럼 깨기를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만 되면 부모님께서 해주죠. 네, 예. 엿이나 딱딱한 예. 견과류들을 사와서 깨물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저는 이유를 모르고 깨물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나이 수만큼 깨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29인데 29개를 깨물어 먹으면 아침부터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예. 같네요. 예. 네. 아니, 아는 선생님은 뭐, 부름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정을 대보름에 어머니가 부름 깨물으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도 이제 지금에서야 알게 됐는데 음. 어릴 적에 이제 자고 있는데 그 아침에 깨워서 제 입에 딱딱한 견과류를 넣더라고요. 보니까 부럼 깨기가 이른 아침에 이제 견과류를 이렇게 깨 먹는다고 해서 이제 부럼 깨기라고 해서 지금 생각해서 아 그게 부럼 깨기였구나 이런. 이가 아무튼 네. 치아의 건강 상태도 알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렇죠. 이가 무너지면은 뭐, 네. 또 어쨌든 이제 가난했던 시절에 모든 걸 갖다 이렇게 특별한 약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음식으로 다 이렇게 네. 부족한 영양소도 다 공급을 해야 되는데 씹지 네. 못하면은 영양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건 내 맞아요. 피셜.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깨보면서 이 치아도 좀 보고 이제 부스럼 없기 한 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도 하고 영양소 섭취도 하고. 그 부름 깨기는 네. 아무튼 뭐 그때 부모님들이 꼬박꼬박 시킨 건 아마 그 액땜 때문에 네네 그 맞습니다. 액땜 행위의 하나로 이제 시킨 거고 영양적 가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심아름 임상 영양사님이 간단하게 좀 호두나 뭐 자시나 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땅콩 같은 경우는 네. 단백질이나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풍부한데요. 그중 비타민 B, 레스틴이 풍부해서 두뇌 건강에 좋아서 어린이들은 이제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주고 노인에게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세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 피놀렌산이라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그런 피놀렌산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심혈관 질환 같은 거에 예방을 하고 혈관 건강에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부름까지 깨물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보름식 중에 그 잊을 수 없는 거는 약밥이거든요. 네. 그 시절에 약밥은 마치 떡 같았는데 약밥은 주로 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유래 먼저 알려드리면 이제 궁궐이나 사대부에서 행운이나 복을 불러준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드셨다고 해요. 약밥은 약식이라고도 하는데 찰밥에 꿀이 들어가서 약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꿀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밥에 약을 넣었다. 이래서 약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밥은 그리고 드셔보셨으면 아는데 찰밥에 대추의 살, 그렇죠. 그쵸. 그리고 감의 편, 감을 이제 편으로 썰어가지고 얇게 뜨고 삶은 밤, 그리고 잣. 은행이나 잣도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종종 은행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섞은 후에 이제 너무 싱거우니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간은 간장이랑 꿀, 참기름을 써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그때 약밥에 쌀이 약간 옛날에 우리 고두밥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네네. 폭 익힌 게 아니고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거는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이게 레시피에 따른 이제 제조법 때문에 그런 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약밥을 만들 때는 찹쌀 3컵 기준으로 해서 물을 450ml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 소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꿀, 간장, 참기름 같은 중요한 재료들을 넣고
이제 푹 쪄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찌고 보면 이게 찰기가 도는 약밥이 되는데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만들면 제가 평소에 먹던 약밥이 완성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다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 꿀을 가지고 버무리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밥을 안 칠 때 꿀을 넣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꿀도 그러면 다 같이 끓여지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아까 식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분리쌀을 또 말려서 밥을 짓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찰밥과 다른 식감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 밥에 그 쌀이 씹히는 그 식감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맞습니다. 싫은 게 아니고 네, 좋은데 그냥 우리 찰밥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맞아요. 저도 예, 그리고 먹으면서 그게 왜 다를까. 어르신들도 네. 목걸림, 연화작용에 떨어지는 분들 목걸림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보름 절식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약밥 같더라고요. 네네, 네. 이제 건강식이 다 들어가 있다 음. 보니까 이제 소량씩만 섭취를 하시면 음.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아니, 아름 선생님, 선희 선생님, 네. 약밥까지 드셨는데, 네. 아니, 아무리 젊은 세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부모 세대에서는 충분히 부모들이 어렸을 때 정월 대보름 절식에 대해서 다 아셔가지고 그걸 지켜나가실 거란 말이죠. 아까 부름도 깨고 그랬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부름하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기발기술이라고. 네. 혹시 따님이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술을 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 맞습니다. 한 해 여러 가지 액땜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는 기발기술을 주면서 세상에 나쁜 소리 듣지 말고 깨끗한 맑은 길을 유지하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라 이래가지고 주고 했는데 그런 우와. 뜻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현명하신데요. 기발기술을 네.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요새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시중에 파는 청주를 이용해서 한다고 들었고, 예전에는 이제 추수가 끝난 아주 좋은 쌀, 그 쌀로 미주. 네, 그걸로 청주를 만들어서 설날에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술을 가지고 대보름날에 귀발기술로 썼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아까 귀가 잘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쌀에는 오리제브린이라는 성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리제브린은 혈액순환에 좋은데 혈액순환이 이제 말단신경까지 가가지고 정말 귀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유래되었지 않나라는 저의 약간의 견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상훈 영양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확실히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고래로 내려오는 미풍양속이 아니고 과학에 철저히 근거한 선조들의 그 지혜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청주를 쓰시고 좋은 쌀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그렇게까지 가난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정제된 잘 만들어진 술로 기발기술을 하진 않았고 대개는 이제 쌀막걸리, 네네네. 쌀막걸리 중에 이제 막걸리 이 탁한 부분은 이제 부유물을 이렇게 가라앉고 위에 남아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발기술로 옛날에는. 마셨던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에는 꼭 기발기술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이번에 할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께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러시나요, 선생님? 제가 꼭 귀발기술을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기발기술을 들었으니까 아름 선생부터 새해 소망. 예. 제 새해 소망은 정말 평범하지만 이제 올 한 해 건강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저희 진행자님도 그렇고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방송용 멘트군요. 선희 선생은 방송용 멘트가 말고 자기만의 욕심을 담아서. 욕심이요? 네. 저도 방송용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제가 마지막 20대거든요. 그래서 이 20대를 아홉수다. 어떻게 활기차게 지내고 뭘 많이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경력이 작다 보니까 영양사로서 좀 발전하는 1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년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면서 이제 음.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 두 분이 새해 소망 꼭 이루어지기를 9수 잘 넘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시즌 더 큰 성장을 하시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자들이 다 주 임상 영양사님들이 구성한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100세를 이룰 수 있도록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예, 그게 제 새해 소망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예, 예.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은 나가서 쉬어도 보름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 팍팍한 객지 생활에 직접 고향을 찾는 것은 어렵더라도 가까운 가족과 친지의 안부를 챙기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곧 한 해 가장 밝은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올해 바라는 소망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